2023년 10월, 저는 인민대학습당 내 국빈연회장의 수석조리사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당시 32살이었죠. 김정은의 만찬을 책임지는 특급 요리사. 평양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외국 귀빈들이 올 때마다 제 음식이 상에 올랐고 당 간부들은 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0월 15일 프랑스 대사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120명의 하객, 18가지 코스 요리. 저는 주방에서 30명의 조리사를 지휘하며 완벽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냉면, 신선로까지 북한 최고의 요리들이 완성됐죠. 만찬이 끝날 무렵 프랑스 대사가 통역을 통해 주방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리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저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채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대사는 열렬히 칭찬했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는 웃으며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통역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저는 얼른 명함을 돌려주려 했지만 대사는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날 밤 신문을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이었죠. 외국인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명함을 받았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칭찬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풀려났지만 제 파일에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함 속 레스토랑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파리의 삼성 레스토랑. 저는 평양 최고의 요리사였지만 해외는커녕 평양 밖도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 외교관 만찬 준비 중이었습니다. 식재료를 확인하던 중 냉장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한산 김치였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물건이었죠. 호기심에 맛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김치보다 훨씬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발효가 달랐고 양념이 달랐죠. 같은 김치인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양 최고 요리사라고 자부했지만 세상은 제가 모르는 것투성이었다는 것을요. 보조 조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중국 요리학교 출신이었죠. 맛봤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만 요리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저는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봤는데 거기 요리사들은 자유롭게 세계를 다니며 요리해요. 프랑스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주방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당이 허락한 재료로만 요리하고 당이 지시한 메뉴만 만들 것입니다. 세계를 볼 수도 다른 요리를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나만 요리 프로그램을 보여주겠다고. 위험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조리사들도 합류했습니다. 우리 다섯은 이미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우의 집에 몰래 모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구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었죠. 화면 속에서는 평범한 식당 사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죠. 손님이 없으면 메뉴를 바꾸고 맛이 없으면 레시피를 수정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하면 된다고. 국가가 실업급여를 준다고. 재취업 교육도 무료라고 했죠.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실패해도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요? 다른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요? 다음 영상은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누구도 이건 반동적이다, 이건 자본주의적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으면 이기고 맛없으면 지는 공정한 경쟁이었죠. 한 셰프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프랑스에서 5년, 일본에서 3년 수련했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자기 레스토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뤘다고 웃으며 말했죠.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11월 3일,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당 간부 자녀 결혼식 피로연이었죠. 300명 규모의 대형 행사였습니다. 저는 팀을 이끌고 이틀간 준비했습니다. 피로연 중간, 신랑 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자기는 중국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조리사들을 무능하다고 욕했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당 간부 앞에서 공개적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평양 최고의 요리사였지만 저는 그저 하인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죠.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훈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그날 밤 우리 다섯은 모였습니다. 제가 먼저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로서 인정받고 싶었고 자유롭게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자기 사촌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브로커를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죠. 3년치 월급을 모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회장에서 나오는 고급 식재료를 조금씩 빼돌려 암시장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2달간 송로버섯, 캐비어, 전복을 조금씩 빼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계속했습니다. 12월 초 드디어 브로커에게 줄 돈을 다 모았습니다. 성우가 브로커와 연락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북한에서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국경 경비가 느슨한 시기였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술을 마시는 군인들이 많았죠. 12월 24일 제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작은 행사가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주방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칼을 쥘 때마다, 불을 켤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근무가 끝나고 우리 다섯은 주방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비빔밥이었죠. 고추장, 참기름, 갖은 나물. 단순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이었습니다. 12월 25일 새벽 2시, 우리는 각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자고 계셨죠?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냉동 트럭이었습니다. 식품 운반 트럭이라 의심받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그 추운 냉동 화물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한 후 첫 번째 검문소,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인이 화물칸을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손전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냉동 돼지고기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군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그때였습니다. 브로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크리스마스인데 한잔 하시오. 중국 담배도 있어. 군인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죠. 하얗게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가 따랐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쯤 갔을 때 정훈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우진이가 소리 없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정훈은 온몸이 젖었지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모두 죽으니까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영하 20도의 추위 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계속 걸었죠. 강 중간쯤 왔을 때 초소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고 총성이 터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브로커가 뛰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요. 성우가 제 앞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저는 그를 업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30m, 20m, 10m.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았죠. 정훈이가 그를 끌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들판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났습니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일어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성우는 어깨에서 피를 흘렸고 서준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정우는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고 우리의 상태를 보더니 급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성우와 서준은 즉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약사를 불렀습니다. 조선족 여성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성우의 총상을 치료했습니다. 총알은 관통했고 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서준의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심각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몽롱했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약사는 온열 담요로 그를 감싸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새 그의 곁을 지켰죠. 새벽이 되자 정훈이 눈을 떴습니다. 형, 우리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할아버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마을을 수색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왔나 봅니다. 우리는 급히 집 지하실로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집을 수색하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공안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본 적 있어? 없소. 우리 마을은 조용하오. 수상한 사람 보면 즉시 신고하시오. 보상금 나오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조선족이었죠.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28시간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낸 후 태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방콕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평양국빈연회장의 수석조리사였다고 자유롭게 요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양 최고 요리사가 탈북했다니. 30분 후 영사가 돌아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달간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2026년 12월, 저는 서울 이태원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자유. 북한 음식과 현대적 기법을 결합한 퓨전 요리를 선보입니다. 성우는 제 레스토랑의 수셰프가 됐습니다. 총상은 완전히 나았고 그는 이제 능숙하게 칼을 휘두릅니다. 정우는 프랑스 요리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의 꿈이었죠. 우지는 파티셰가 돼 유명 호텔에서 일합니다. 서준은 요리 유튜버가 됐습니다. 탈북 요리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죠.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3년 전 평양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알아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요리사. 네, 대사님이 주신 명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냉면, 한국의 갈비찜, 프랑스의 소스 기법을 결합한 요리였죠. 대사는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의 총성, 얼음 위의 공포, 동료들의 피,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요리사입니다. 원하는 요리를 하고, 원하는 재료를 쓰고,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때리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합니다. 주방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5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이 주방에 설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요리사들도 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불을 켭니다.